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HLB 동시효과 10분 남았는데요. 오늘은 일단 플러스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바이오 종목 전체 섹터랑 관련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일자리가 증가했다. 금리 인하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8월 달부터 시장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8월 초부터. 그때부터 장이 좀 빠졌죠. 이것 때문에 9월에 FOMC에서 금리를 0.5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한 번 더 0.5 내리겠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 금리 인하는 바이오 종목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상하는 데 필수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시비 발행, 유상증자, 은행 대출도 받고 채권도 발행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혜주가 됩니다. 근데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다. 바이오 섹터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시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11일부터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국은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죠. 통화 정책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한테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중단될 수 있다. 한국은 금리 인하 하겠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통화 정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오늘은 플러스는 예상되는 부분인데 통화 정책 관련해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HLB 그동안 보시면은요. 차트를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오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는 가운데 저점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완전히 밀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기간이 3개월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좁히기 시작하죠. 계속. 그러면서 이격이 상당히 좁아지는 구간. 3개월 지속이 됐다. 이런 구간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되고 이슈상으로 봤을 때 10월에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재심사.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죠.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봉 봤을 때는 여기서 많이 흔들었죠. 급등,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이유 실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죠. FTA 승인입니다. 리보세라닉. 바이오 종목이 이렇게 급등 나가는 이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확정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죠. 기대감과 실망감. 그래서 훨씬 더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구간이 하나 나옵니다. 3만 원부터 6만 원. 코로나 때 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제외한다면 이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9년, 5년에서 6년 정도 매집을 했고 밑에서부터 따져서 보면 한 7, 8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되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립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신고가, 세력들의 출구 전략, 매집 전략 아직은 출구 전략을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수익률 아직 멀었습니다. 매집 전략을 고민해야 되겠죠. 주봉에서 봤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들 주포 세력입니다. 박 대표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계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매집하고 있는데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매주 하는 게 있습니다. 주간 미팅. 정보회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 참석합니다. HLB는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을 렉나자 이후로 리버사렘 승인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헤지 펀드가 들어와서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매집하는 거 보면은 지금 어느 단계? 자, 이렇게 터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단계가 낮습니다. 물량을 털어내고 있죠. 어떻게 털입니까? 포모 아니면 피어입니다. 급등 나올 때는 포모겠죠. 따라 삽니다.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신고가 날 때. 피어는 뭐죠? 밑으로 내려갈 때. 임상이 실패했나? 승인이 안 나는 건가? 이런 투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HLB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봤을 때 최근에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구간이 7월 달부터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세력? 헤지펀드 세력입니다. 강하게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 근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매도하는 게 나오죠. 단계가 낮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는 것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가 매수,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리고, 세 번째 근저보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어느 구간일까요? 저가 매수 구간이라 그랬습니다. 단계가 낮다 그랬습니다. 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시황에 대한 말씀은 좀 더 드렸고요. 이제 이슈 좀 살펴보고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나 모멘텀이 생겼었는데 8월 달에, 9월 달에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확실성이 생겼죠? 근데 한국에서는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미국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통화 정책이. 그리고 세 번째, 10월에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서류가 제출이 됐죠? 이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HLB는 물론 지금 이슈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수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들, 받치고 있는 헤지펀드들, 그들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둘이 팽팽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구간에서 8만 원대, 9만 원대에서 상당히 팽팽합니다. 내리누르는 세력, 받치는 세력. 근데 보시면은 이 10만 원대를 돌파를 못 합니다. 10만 원대를 왜 돌파를 못 하는 걸까요? 10만 원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최저 매도가입니다. 이 가격 위로 계속 매도를 때린 겁니다. 얘네들이 10만 원, 12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만 원을 뚫리게 되면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가 작년에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급등을 하죠. 그리고 왜 올랐냐면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합니다. 빠질 줄 알았던 주가가 안 빠지니까 숏커버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악재가 노출되니까 스키즈로 대응했습니다. 왜? 악재가 노출되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시장가로 그냥 샀습니다. 그러다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버려요.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수급이 꼬여버리면서 주가가 등락이 커지게 됩니다. 급등락. HLB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슈들 보시면은요. 가남 신약, BIMO 실사 일정이 통보가 됐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승인 안 됐을 때 생각나십니까? 5월 달에 BIMO,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이랑 못 가겠다. 피험자가 있어도.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 캄넬리주막을 만드는 것이죠. 캄넬리주막 효능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항서제약은 중국 기업이었고 피험자들이 있어서 못 가겠다. 전쟁 지역이라. 이거는 화상회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항서제약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거. 항서제약이 국적인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왜? 캄넬리주막은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승인이 날 수 있는 약품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됐습니다. 의회에서 생물보안법. 이게 뭐냐면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 이용해서 임상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국민의 정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바이오 안보법. FDA 승인에도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항서제약이 만약에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승인 났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리보사라니까 캄넬리주막은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고 간암약이었는데 다른 암에도 효능이 큽니다. 당연히 승인이 날 수 있는 부분이죠. 서류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날 거라고 보는데 클래스 1은 2달이고 클래스 2는 6개월이 걸린다 그럽니다. 이 부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심사 과정. 근데 FDA의 특별 승인, 긴급 승인 제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썼던 건데 패스트 트랙이라 하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FDA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긴급하게 승인을 내줍니다. 10월 달 안에 아니면 11월 초에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영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무조건 승인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항서제약 국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코스피 이전도 승인 이후로 미뤘습니다. 왜? 승인이 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겠죠.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패시브 자금 효과 극대화. 유통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하려고 그러는 거죠.
승인의 자신감도 있는 거고. 그리고 CB가 발행됐죠. 600억. 미국 마케팅 자금입니다. 조기 직판매 때 쓰겠다. CB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죠. CB 발행이 있고 그다음에 채권 발행하는 게 있고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CB는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이 되죠. 왜? 주식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방법은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입니다.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두 번째, 발행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발행, 유상증자, 채권, BW, EB 이런 게 있습니다. CB도 코스닥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로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케팅 자금 600억이 발행됐고 얼마 전에 330억 운용 자금도 발행됐습니다. 전부 930억. 발행 시장에 상당히 큰 세력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찌라시 퍼뜨리면서 내리눌렀고 일단은 한 번은 성공했죠.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재승인 얘기 나오게 돼서 주가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10만 원대가 뚫린다. 숏 스퀴즈로 대응하면서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행보 기간이 3개월 이상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하나 발생했죠. 이거 내년에 이슈될 것 같은데 카이스트의 학내 창업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뉴로토브. 파킨슨병 연구하는 곳입니다. 파킨슨병은 뇌 속에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생기는 질환입니다. 완치약이 없습니다.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HLB가 종양에 이어서 암에 이어서 자 파킨슨병 완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강하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HLB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FDA 승인이겠죠.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 일단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도 이슈가 된다. HLB처럼. 그래서 확정치가 안 나오죠. 투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임상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치료제 가는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를 접거나 아예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대신해달라. 그러니까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만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어려운 이유는 R&D 비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고급 물자나 장비 사야 되고 고급 인력 사야 되고 채권 발행, 유상증자, CB 발행,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수혜주가 되겠죠. 근데 이런 모멘텀 생겼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변수가 생긴 겁니다. 세 번째, 600억 CB가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330억 추가로 발행됐죠. 발행시장에 930억 큰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공매도 세력 현재 쇼커버 중입니다. 10만 원대가 뚫리게 된다면 스퀴즈로 바뀌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주식은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기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잖아요. 고점과 저점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오는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정확히 5대5입니다. 거기다가 이평선은 완전히 밀착을 했죠. 8만 원대. 무조건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10월 달 안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 대응하셔야 됩니다. 패스트트랙이 가동이 된다. 특별 승인, 긴급 승인 얘기가 나온다. 주가는 여기서 몇 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0만 원대가 뚫릴 경우에 대비하셔야 되겠죠. 오랫동안 기었기 때문에 뚫리면 급하게 스퀴즈를 하면서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매집하고 있는 이 친구들. 지금은 1단계 진행 중입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급등하게 됩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차트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HLB 보시면 일단 현재 값으로 봤을 때 BIMO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자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10만 원대가 뚫려버린다면 새롭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전략 자료입니다. 박 대표의 전략 자료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과 승인 관련 대응 전략, 승인 이후의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이슈 정리 분석, 예상 수익률 탑5 종목까지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넣어놨습니다. 배너에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HLB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3번에 이전과 승인 대응 전략,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박 대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HLB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무료방입니다.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8575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박 대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무료방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HLB 같은 바이오 종목, 그 다음에 제약주, 유한양행 있죠? 반도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까지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자 샘플인데요. 문자는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박 대표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배너에 있는 번호로 전화 번호로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3158-8575 1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단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샘플 확인하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한 박 대표의 선물이 있습니다. 박 대표가 종목 발굴할 때 알고리즘 매매, AI가 종목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거는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사모펀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세가 되고 있어요. 전체 거래 비중의 70%가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AI가 분석한 시장, 그리고 AI가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여기 히든 종목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포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발굴한 종목 10개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대응 전략까지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HLB 대응이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이 될지,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10만원 뚫고 올라갈지 다시 7만원대까지 빠질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승인 10월 달에 날지 6개월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릴지 패스트트랙이 가동이 될지 모든 시나리오를 짜놨습니다. HLB R 있었고요.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세 번째 1번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 네 번째 알고라 보내시면 히든 종목 10개 들어간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며칠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빠지다가 올라오다가 구간에서 10만원대 돌파 시도가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이 10만원을 뚫어버리게 된다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매도 세력은 내리 누르려고 그러겠죠. 헤지펀드는 받치면서 단계가 올라가면서 강도가 세질 겁니다. 각각의 대응 전략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면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HLB 여러분, 박 대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이런 국면이에요. 경제와 주식시장, 특히 빅테크 종목들,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반려견이 코스트라인이 산책하는 개거든요. 최근에 실적이 나와도 주가 약하잖아요. 고평가 논란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HLB는 어떨까요? 이격이 많이 좁아졌죠. 이제 앞서 나가고 싶어하는데 확인할 게 있습니다. FOMC 추가 금리 인하 여부,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건지 주목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10월에 나오게 될 3, 4분기 빅테크 실적. 빅테크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금리를 내린다?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심사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패스트 트랙이 가동될지 결과가 조만간 일찍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앞서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대응 전략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실 텐데, 이렇게 HLB처럼 대응이 어려운 종목 또 있으시면은 종목명을 배너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 종목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보낸 종목부터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 알려드리고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종목들이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제가 집계를 해서 일주일 단위로 집계할 겁니다. 많이 보내주신 종목 위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또 다른 궁금한 정보 있으시면 배너에 있는 번호로 종목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